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일이라는 단어가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테마주가 기승인데요. 신일그룹이 인양할 것이라고 밝힌 돈스코이호가 화제를 모으면서 이 보물선 테마로 제일제강 주가가 어제 상한가를 쳤다가 오늘은 또 6%대 하락 마감하면서 롤러코스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신일그룹 대표가 제일제강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데 이 제일제강이 오늘 공시를 통해서 보물선 사업과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또 요즘 너무 덥죠. 제가 좀 더위를 잘 먹는 편인데 이 가마솥 더위와 폭염에 선풍기 제조업체인 신일산업도 8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돈스코이호로 워낙 신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가 되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신일산업과 신일그룹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도주 없는 증시에서 테마주들이 유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선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고 밝히자 상한가를 쳤다가 오늘 또 급락한 제일제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돈스코이호 인양 계획을 밝힌 어제는 상한가였고 또 거래소의 조회 공시 후에 제일제강이 신일그룹과 최대 주주 관계가 우리는 아니고 보물선 사업과는 일체 관계가 없다라고 공시를 하자 급락했습니다. 이 좀 주가상 특이한 점은 올해 들어서 280%나 올랐고 이 신일산업이 보물선 이야기를 하기 전인 지난 11일과 12일에도 각각 23%, 27%가 올랐었습니다. 또 7월 2일 종가가 1,840원이었는데요. 이달 초 종가랑 비하면 오늘 아무리 급락을 했어도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류상미 신일그룹 대표가 제일제강 지분 7.73%를 인수를 추진 중인데요. 신일그룹은 제일제강을 통해서 아파트 시공과 기존의 철강 사업 사이에 시너지를 내려는 효과를 가지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가는 돈스코이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역시나 제일제강이 최대주주 양수도 계약이 완료될 경우 최용석 회장이 9.6%, 류상미 대표가 7.73%를 인수하게 된다면서 최대주주는 최용석으로 변경이 되고 신일그룹과는 최대주주 관계가 아니고 보물선 사업과 일체 관계가 없다라고 밝히자 하락한 겁니다. 돈스코이호 인양과 금화에 대해서 좀 보자면요. 신일그룹 측 주장으로밖에는 파악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신일그룹은 러일 전쟁 중에 침몰한 러시아 소속 순양함인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50조 원 규모의 금괴와 금화가 실려 있다고 밝혔죠. 또 내외신 기자회견을 25일에서 26일에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30일에 할 거라고 예정을 했었었는데 이걸 좀 5일 앞당겼네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이 신일그룹은 지난 6월 1일 날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신일그룹은 계열사로 신일건선산업, 신일바이오로직스, 신일국제거래소, 신일골드코인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신일그룹을 제외하고 홈페이지가 있는 곳은 신일국제거래소인데요. 이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좀 살펴보니까 실제 코인 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을 보면 12개의 코인 시세가 나오는데 이를 클릭해보면 회원가입을 해서도 클릭을 해봤는데 거래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또 현재 홈페이지만 존재할 뿐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신일골드 코인에 대해서도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물선 발견 또 향후에 신일그룹이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이익에 대한 배당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백서와 코인 기술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서는 30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일그룹이 추진하는 많은 사업은 결국에는 이 돈스코이호를 주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신일그룹 측은 만일 보물이 발견되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니까 국내법을 적용받고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수부도 러시아의 소유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면서 발굴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매작물 추정가액의 10% 이상의 발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보물선 탐사에 나선 기업들이 있었지만 창패를 당했던 경험이 우리 주식시장에선 있죠. 대하건설은 지난 2000년 출자사인 골드12 인양 중인 고승호에서 은괴가 발견됐다고 밝혔었고 삼해인더스도 지난 2001년 죽도 해저 보물 탐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아건설은 지난 2000년에 돈스코이호의 인양을 발표해서 주가가 그때 10배가량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결론은 주가 조작, 횡령 혐의 등이었습니다. 이 신일그룹은 앞서 말씀드렸던 동아건설 임원 일부가 설립한 신일유토빌그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일그룹 측은 동아건설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도 사실관계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것도 지켜봐야 하지만 역시나 주가 특이 동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일그룹 이야기를 좀 너무 오래 했나 봅니다. 이 주도주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 폭염경보 테마주들도 좀 떠들썩한데요. 신일산업 오늘은 약세였지만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약 40%가 뛰었습니다. 이 냉매 관련주인 SN테크와 SNCD 등도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전력 수요가 최근 들어 증가하면서 전력과 에너지 관리 업체 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도주 사라진 장세에서 테마주들만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그렇다면 그래도 어떻게 내일장에서는 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오롱PI, 코아스, 제넥신, 서진시스템, 삼성전자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수요일인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광화문센터 이범상 과장 연결해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 핫플레이어 제넥신을 꼽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제넥신은 약효의 지속성을 높여주는 하이FC 기술과 유전자 치료 백신 원천 기술을 보유한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오늘 좀 좋은 뉴스가 나왔었어요. 머크사의 면역 관문 억제제 키트루다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변용 투여 임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상업화된 면역 관문 저해제들이 낮은 반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변용 투여약 임상 시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중에서도 제넥신은 항암 인터루킨 개발사 가운데서 개발 속도와 물질의 경쟁력 모두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자궁 경부전환 치료 백신의 임상 2상이 연내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임성장 호르몬 파이프라인의 2상 최종 발표 그리고 3상 신청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바이오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밑에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대북주들이 좀 많이 밀리면서 그 수급이 저는 바이오의 가장 수혜라고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가 그리고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 8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20일까지 이틀간 공청회를 열고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수십 년간 수입품들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켰다는 증거가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이 앞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또다시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또 남북 경협주들이 잘 나갔었던 올 상반기에는 그래도 주식 할 맛이 났었는데요. 불과 2달 사이에 이렇게나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버립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간 여러분들 힘낼 수 있도록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전략 A+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